안녕하세요. MC의 진짜 국민되기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유승준 씨에 대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유승준 씨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도를 아십니까 같네요. 네. 유승준. 요새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1990년대 세기말 가요계를 풍미했던 가수. 그 머리 스타일 알죠? 인기 스타였었던 그 유승준 씨의 머리는 지금으로는 거의 뭐 경범죄로 잡혀갈 만한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유승준 씨였기 때문에 하이틴 스타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고 그 시절에 그 나나나나나나나나 아시죠? 알면 조금 좀 나이가 있는 거긴 한데 네. 그 시절에 그 나나나, 열정, 가위, 비전 되게 좋은 노래도 많죠.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할 테니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그때 당시 좀 논다는 그 초딩들이 수학여행 때 마지막 날 밤 멋짐을 폭발하는 뭐 그런 노래가 됐기도 했었죠. 그때 유승준 씨는 그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와 더불어 꼭 군입대를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또 금연 홍보대사 등을 하면서 뭐 활발한 활동으로 이미지도 좋았고 그래서 나는 꼭 간다 이런 대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해 놓았었죠. 그런데 입대를 앞두고 돌연히 일본에 공연을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갑자기 시민권을 따고 군대를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 등으로 입국 금지를 당하고 그 뒤로 1심, 2심 두 번에 걸쳐서 원고 패소를 당한 뒤에 3심 이 불굴의 의지로 드디어 2019년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이 난 거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유승준 씨는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 비자라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마저도 안 되면은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국적을 다시 회복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총 3회에 걸쳐서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준 씨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7일 미국 영주권자였었던 유승준 씨는 대구에서 신검을 받고 2001년도 8월 31일 허리 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2002년도 4월로 입대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1월 달에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월에 일본에 있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들은 건데요. 근데 입대 날짜가 정해지면 출국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승준 씨는 귀국 보증 제도로 보증인 2명을 세우고 이제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족과 마지막으로 군입대 전에 인사를 하고 온다는 명목으로 출국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국 보증 제도가 뭐냐면요. 1962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인데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보증인 2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 보증인은 재산세 3만 원 이상을 내거나 아니면 토지세 납세 증명서 그리고 인감 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보증을 해줬던 그 피보증인이 귀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보증을 서줬던 분들은 꽤나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병무청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유승준 씨는 바른생활 이미지, 건실한 청년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믿고 보내준 거죠. 그리고 평소 유승준 씨가 방송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군대 가는 거 편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해병대를 가겠다라는 말도 있다고는 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입대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서 보내준 건데 야반도주를 하니 이제 뒤통수를 펑 맞은 거죠. 그리고 이 유승준 씨 사건이 너무 세서 그때 이후로는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해외로 도주? 뭐 해외로 갔다가 안 돌아오거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복잡하기도 하고 실효성도 떨어져서 현재는 그게 폐지됐고 국외 여행 허가 신고서로 가름하게 됐죠. 결국 2002년도 1월 12일 일본 고별 콘서트와 함께 이제 끝나고 미국에 건너가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명목으로 함께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미국에 넘어갔던 유승준 씨가 갑자기 2002년도 1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에 현지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해버립니다. 이제 미국인이 된 거죠.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린 거죠.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닌 거죠. 입대하면 30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댄스 가수로서의 생명은 끝나게 돼버린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하게 됐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2년 아끼자고 17년 동안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2002년도 2월 1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4호 그리고 8호에 따라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또 병역법 제86조에서는요. 병역 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서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이 열받아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해버린 거죠. 믿고 보내줬는데 이렇게 야반도주해버리니까 뭐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쪽팔리고 뭐 그런 거죠. 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린 거죠. 그리고 순수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유승준 씨는 곧바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2002년도 2월 2일 날 인천공항에서 바로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여권 달랑 들고 다시 쓸쓸하게 비행기로 들어가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요.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못합니다. 유승준 씨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때부터는 유승준 씨가 아니라 스티브였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행할 염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입대 날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병무청이 해외 출국을 허가하는 등 과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반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괘씸죄가 있었죠.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방 의무에
기피풍조를 심어줄 수 있는 악영향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후 유승준 씨는 2015년도 8월 27일 날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F4 비자가 뭐냐면요, 보통 조선족들이 많이 받는 비자인데요, 선거권 말고는 다 있어요.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건강보험 혜택까지. 재외동포에게는 최고의 비자죠. 그리고 비자 갱신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1,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취업 비자나 우리나라 일반 비자랑 다르게 계속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예요. 어쨌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2015년도 10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송은 1년 후에 2016년도 9월 30일 기각이 돼버립니다. 원고 패소를 받은 건데요, 유승준 씨가 진 거예요. 심지어 소송 비용도 유승준 씨가 부담해요. 피고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총영사였고요. 왜냐면 거기서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거든요. 판결 이유는 이러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입국 금지를 결정하고 사층 발급을 거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방송을 할 경우에는 국궁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 의무 기피 풍조를 낮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4호, 8호에 따라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 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 유효한 이상 입국금지 조치를 이유로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 그냥 한국 들어오게 하면 국민들 붕괴하고 앞으로 군대 갈 친구들이 이 방법을 악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 정서상 안 된다 하면서 대패한 거죠. 유승준 씨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죠. 1심 패소 후 다음 달 10월 20날 2심 항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도 2월 13일 2심도 항소 기각을 당해버립니다. 또 졌어요. 이 사건은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보지 못했지만 이유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입국 금지 명령에 따른 사증 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또 그 입국 금지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유승준 씨의 히트곡인 열정처럼 바로 그 열정 있게 다음 달인 2017년도 3월 14일 3심에 상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7월 11일 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거죠. 결과는 원심 판결을 합의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그 사증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거죠. 정리하자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증 발급 거부 행위가 현행법과도 맞지 않고 유승준 씨의 행위에 비해서 좀 많이 가혹하다는 건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당사자에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24조 1항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9월 2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아버지에게 단순히 전화상으로 유승준 씨는 입국 규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만 통보한 뒤에 재반 서류를 이제 돌려줬다는 건데요. 이때 처분 사유에 관련된 사실, 근거 법령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재외동포법 제5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4조 2항에서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단순히 유승준 씨가 입국 거부 대상자에 해당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고 재량권을 발동하지 않고 그냥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위반으로 위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유승준 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행정절차법 배제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절차법대로 통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에 보면은요, 행정절차,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문서 등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적용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배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굳이 그 거치기 곤란한 경우나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병역 기피, 배신, 민심,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그런 키워드라는 다르게 이번 대법원에서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크게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준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3심급제,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2심까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심까지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심으로 다시 보내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더 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번 유승준 씨 대법원 판결처럼 이 파기 결정은 주로 지방법원의 합의부나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원의 판결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전심에서 법관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기타 실무상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파기 결정을 내버립니다. 예외적으로 파기 환송을 하지 않고 대법원이 가끔 잘못 적용된 법률을 정정하면서 다시 판단하는 파기 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관계 등에서 더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파기 환송에서 원심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거죠. 유승준 씨는 그래서 이번에 파기 환송에 해당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유승준 씨는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환송심은 어느 정도 대법원의 판결에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부 이유를 또다시 찾지 못하면은 이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유승준 씨 사건 이후에 법무부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과 이중 국적 원정 출산 등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홍준표 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 발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어서 재외동포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병역법, 국적법 등이 많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적법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여자는 언제 국적이 상실이 되고 남자는 또 언제 상실이 되고 언제까지 국적 선택 신고를 하고 또 언제 국적 포기가 되는데 또 병역 의무를 다하면 2년 후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국적 이탈 신고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근데 또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 의무 해소 후에만 또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실무진들도 진짜 헷갈리는 법들인데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죠. 상당히 복잡해요. 많이 개정이 돼버려서. 그래서 점점 피해를 보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오랜 시간이 지난 건데도 국민 민심이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지나고 난 법이 이렇게 개정됐다면 그때 그 새끼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고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징병제인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긴 하죠. 또 그만큼 유승준 씨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대단했기도 했고요. 어쨌든 유승준 씨 가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듣고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죠. 10여 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을 태웠는지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 그런 행정청에 대한 기망행위, 그리고 병역과 그런 행정에 대한 위반행위.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그런 소외감, 박탈감, 그런 민심으로 인해서 F4를 받게 돼도 고의적 병역 기피였다는 그 여론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그런 병역 기피로 인해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입국 금지 결정이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또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면서 대법원의 입법자가 정한 입국 금지 결정의 한계, 사증 거부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에 있어 적용해야 될 그런 비례 원칙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례 원칙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A란 했을 때 B란 처분을 한 걸 양정했을 때 그러니까 비교해볼 때 충분히 비슷한 선상이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승준 씨가 잘못한 만큼 17년 동안 입국 금지에 사증 발급을 안 해준 게 그게 이제 동일한 무게냐는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 취소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파기환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은 다시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설명한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파기환송심의 원고나 피고나 둘 중 하나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대법원에 상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승준 씨가 사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 비자로라도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의 진짜 국민대기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